한눈에 보는 주도주 시간입니다. 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. 한 주 동안의 종목별 흐름 짚어보고요. 향후에 주도주는 과연 누가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종현 운용력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번 한 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, 일단? 네, 일단 뭐 지수가 2,000포인트 위쪽에 안착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실 계속 전강 후약이죠. 뭐 오전장에 살짝 강했다가 오후장에 좀 대밀리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약했으면은 뭐 오후장에 좀 재반등을 주면서 뭐 기술적으로 양봉을 만들어주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주간 내내 보면 뭐 꾸준하게 조금씩 지수가 이제 되밀리면서 2,050포인트 미만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사실 모멘텀이 좀 상실됐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뭐 일단 우리나라는 하반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른 이제 선진국과는 조금 다른 어떤 뭐 경기 부양이라든가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지수는 뭐 재차 강세로 반전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. 다만 이제 뭐 조금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기술적으로는 변동성이 축소화되면서 다음 주 주 초반에 일정 부분 어떤 다시 한번 재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다르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. 네, 말씀대로 좀 전강 후약, 주 흐름으로 봐도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갈수록 좀 힘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대로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 될 텐데요.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종목별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먼저 코스피 상승률 종목 보여주시죠. 네, 일단 뭐 지수 상황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강 후약, 뭐 좀 이제 고가 대형주들도 조금 대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이 2,000포인트 이상에 올라오면서 고배당 우량주 쪽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뭐 오늘 통신주의 강세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 시장에서 좀 높이 올랐던 종목 중에 개별주를 한 종목 갖고 왔는데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있습니다. 뭐 한 주간 동안 거의 50% 가까이 주가 급등했고 오늘도 3%가 올랐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뉴스를 요새 틀면 나오는 이 전 세계적인 에볼라에 대한 공포가 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랐다 보여지는데요.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연관성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해당 기업도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이제 그 치료제를 내놓는 그런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좀 찾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. 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화장품이 12.58%. 뭐 최근에 화장품 업체군들이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은데 중소업체군들이 뭐 재차 좀 강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경인양행이 12.48%가 올랐고요. 대형주 쪽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롯데칠성이 12.25%. 사실 롯데그룹은 뭐 최근에 그 잠실 제2롯데월드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로 좀 주가 이외의 뉴스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롯데그룹이 대표적으로 유보율이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잘 안 하죠. 그러니까 고가주 한 180만 원대 있는 기업인데 액면 분할도 안 하고 유통 주식도 많지 않고 사내 유보금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고 이번 현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일정 수준의 유보율 이상의 어떤 유보율에 대해서는 뭐 과세 방침이다. 그렇다면은 배당을 더하거나 아니면 좀 뭐 액면 분할을 통해서 유동성을 늘리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. 어떤 기대감 자체가 롯데그룹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SK C&C 같은 경우도 11.28%가 올랐는데 올해 하반기에 이제 삼성 SDS라든가 주요 기업의 이제 SI 업체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SK C&C 같은 경우도 뭐 동종 업종으로서의 어떤 재평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.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보니까 특별한 업종,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융주가 일제히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요. 코스피는 별다른 특징 없이 좀 개별주 위주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일단 뭐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하고 금융주 쪽도 사실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하반기에 전체적인 지수가 강세다. 그렇다면은 뭐 은행이라든가 증권주 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. 왜냐하면 저 8월 달에 특히나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를 통해서라도 글쎄요, 뭐 50bp는 하지 않겠지만
혹시라도 50bp를 하게 되면 조금 모멘텀이 생길 것 같고 기대대로 이제 한 0.25%, 25bp를 인하하게 되면은 뭐 아주 큰 파급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고배당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은 뭐 쉬엄쉬엄 가더라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,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에볼라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조금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정책 모멘텀은 꾸준히 좀 더 이어진다는 얘기를 같이 해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을 또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그나마 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.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. 예,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게임 그리고 다음과 연관성이 있는 즉 이제 카카오죠. 카카오톡의 상당과 연관성이 있는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게임주들이 강세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상당히 좀 높게 오르고 있는 YD 온라인이 한 주간 동안 51%대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.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이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두 개 종목이 모두 다 높이 올랐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그 다음 카카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영향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게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동반 상승세가 좀 이어진 영향력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. 네오이즈 인터넷이 28% 높이 상승했고 액토소프트가 이제 중국에서의 그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한 주간 동안 27%가 올랐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컴투스 2분기 실적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여전히 강세인 것 같습니다. 한 주간 동안 25%가 올랐고요. 나머지 이제 산성 LNS가 이제 24%의 높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과거 이제 산성 PNC죠. 뭐 제약 바이오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산성 PNC 다 알고 계실 텐데 해당 기업은 뭐 최근에 월간 단위로도 꾸준하게 상승률이 기록되는 모습이고요. 최근 이제 마크로젠이라든가 그리고 DNA 링크를 비롯한 진단 시약과 관련돼 있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가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야말로 네 종목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지금 랭크를 걸었잖아요. 네. 게임주로요. 게임주가 향후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바이오주도 굉장히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뭐 사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특히나 이제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금 이제 국내에서만 영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지는 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중국을 비롯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바이오 쪽은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차바이오인이 급락세를 보였던 것처럼 어떤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일시에 좀 뭐 하한가도 진입하기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실적도 바탕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시약이라든가 이렇게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쪽은 꾸준하게 상승을 기록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게임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번 주,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랑 향후 주도주로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? 예, 제약주 중에서 한 종목 갖고 왔는데 또 우연치 않게 이전 코너에서 추천이 되었던 종목을 저도 갖고 왔습니다. 오늘 휴원스를 좀 갖고 왔는데요. 휴원스가 이제 지난주 실적이 이번 주였나요? 실적이 나왔는데 상반기 영업이익과 매출 증가율이 뭐 기대대로 잘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다만 주가가 뭐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보이진 않고 오히려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을 기록했습니다. 우리나라 인공눈물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.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 그 업종 내지는 그 산업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모멘텀도 될 수 있다라 좀 보여지고요. 삼천당 제약을 비롯해서 인공눈물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한 며칠 동안의 조정을 딛고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. 매수가는 44,000원권 전후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. 목표 주가는 5만원권, 손절매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42,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가격대가 44,150원인데요. 이 밑에 영역이죠. 44,000원 매수 접근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연고점이네요. 목표가가 5만 원, 그리고 손절가는 42,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. 자, 휴원스 향후 주도주로서 또 역할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눈에 보는 주도주 함께 하셨습니다.